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방사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방사선을 레디에이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러한 레디에이션을 다루는 학문이 레디올로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저번 시간에 다룬 거의 연장선상으로 이 방사선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심심치 않게 접합니다. 과연 CT 검사를 하면 폐암 확률이 높아질 것인가에 대한 내용인 거죠.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오는 기사죠. 검사를 받는 입장으로서는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려스러운 거죠. 내가 정말 CT 검사를 질병을 찾으려고 CT 검사를 하러 갔다가 방사선을 너무 많이 조사를 받아서 과연 암이 생기면 어떡할까라는 그러한 걱정을 많이들 하게 되죠. 그리고 요즘에는 사람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이러한 내용을 많이 접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자기가 그러한 내용들을 많이 알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아는 게 병이라고 아니까 더 걱정스러운 거죠. CT 검사를 하면 과연 캔서, 암이 발생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에 대한 논문은 차고 넘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입증이 된 부분이죠.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어느 정도의 방사선이 우리 인체에 가해지면 암이 발생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왜 방사선이 우리 인체에 들어오면 이러한 위해, 암이 생길 수 있는 위해를 끼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방사선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를 갖는 입자의 흐름이나 파동을 우리는 방사선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인체는 아주 작은 이러한 구성 물질들로 이루어져 있죠. 최소의 기본 단위인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러한 원자는 원자 핵과 전자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이렇게 서로 결합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원자 핵에서 이 전자가 어떤 연유로든 떨어져 나갑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리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전자가 분리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원자는 자, 그 전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리가 되기 전 상황을 보면 원자 핵은 플러스 차지를 갖고 있고 전자는 마이너스 차지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것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이 원자 자체는 중성을 띠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마이너스 차지를 갖고 있는 전자가 분리돼서 전리가 됨으로 해서 전자를 잃었기 때문에 이 원자 자체는 전기적으로 양성을 띠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 전자를 잃어서 원자핵이 어떠한 차지를 갖게 되는 과정을 우리는 이온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이러한 전리나 이온화 모두를 우리는 이오니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구분이 된 거죠. 즉 전리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온화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원자를 보면 원자핵이 있고 원자핵 주위를 전자가 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즉 보어의 원자 모형에 의하면 전자는 이렇게 돌고 있죠. 사실상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에 의해서 따져보면 전자는 돌고 있다,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전자가 돌고 있다라고 우리가 확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고전적으로 보어의 원자 모형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원자핵 주위를 전자가 돌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에너지가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이렇게 전자가 분리가 된 거죠. 앞서서
이 원자 자체 내에서 전자가 분리되는 현상을 우리는 전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떠한 에너지가 들어와서 전자를 분리시킨 거죠. 이때 이 들어온 에너지가 만약에 방사선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전자를 분리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방사선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전리 방사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들어온 에너지가 방사선인데 어떤 연유로든 이 전자를 분리할 수 없는 방사선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비전리 방사선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억지스러울 수도 있는데 여기 남성과 여성이 있습니다. 둘은 사랑하는 사이죠. 자, 저는 이렇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 남성을 제가 원자 핵으로 보고 이 여성분을 전자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이렇게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고 중성을 띠고 있는 것이죠. 즉 이혼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에 불청객이 방문을 합니다. 잘생긴 남자가 등장을 해서 자꾸만 이 여성분한테 대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데 이 여성분의 마음이 점점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본인의 연인보다도 더 괜찮았던 거죠. 이 사람이 느끼기에는. 지속적인 대쉬에 여자의 마음이 흔들리게 되고 결국은 둘의 사이가 깨지게 되는 것이죠. 즉, 이 여성분이 전리된 거죠. 원자 핵, 남성으로부터 전리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잘생긴 남자가 아니라 이렇게 못생긴 남자가 대쉬를 한다면 이 남자 입장에서는 달가운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헤어짐은 없겠죠. 왜냐하면 이 여성분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만나고 있는 연인이 이 남성보다는 더 마음에 드는 거죠. 그래서 이 둘 사이에는 서로 이렇게 갈라짐, 전리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 입장에서 본다면 이 남자는 우리의 관계를 끊어놓을 수는 없지만 없는 것보다는 안 좋은 거죠. 없는 것보다는 안 좋은 겁니다. 즉, 이 남성과 여성이 있는데 이 상태에서 우리 둘의 사이를 갈라놓은 사람을 우리가 전리 방사선으로 비유를 한다면 우리 둘의 사이를 침범은 했으나 갈라놓지 못한 사람을 비전리 방사선으로 표현하고 싶었던 겁니다. 제가. 자, 그러면 어쨌거나 이 비전리 방사선도 우리 이 두 사람의 사이를 갈라놓지 못했지만 이 두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결코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은 아니죠. 즉 없으니만 못한 상황,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러면 저러한 전리 방사선이 왜 문제가 되느냐? 우리 인체는 다음과 같은 DNA 사슬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리 방사선이 이렇게 인체로 들어오게 되면 어떠한 현상이 생기게 되냐면 DNA의 이러한 나선형 구조가 절단이 되게 되고 세포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으로써 세포의 기능을 상실하고 결과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암을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방사선이 들어와서 우리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어떠한 원자의 전자를 더럽혀서 전리 현상을 일으키게 되면 다음과 같은 DNA 나선 구조의 절단 현상이 생기고 세포가 죽음으로 해서 기능을 상실하면서 암을 유발하게 되는 그러한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전리 방사선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전리 방사선은 어떠한 종류들이 있냐면 알파선, 베타선, 다음과 같이 뉴트론, 즉 입자 방사선인 뉴트론, 그다음에 감마선, 그다음에 X선 같은 것들이 이러한 전리 방사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상에서 의료 방사선 하면은 인체에 해롭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 인체에 그런 방사선이 조사가 되었을 때 우리 인체에 있는 전자를 떨어뜨리고 그러면서 DNA 변형을 갖고 오기 때문입니다. 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여기 화살표 모양으로 되어 있죠. 여기가 지금 어떠한 병변인데 튜머인데 저기를 치료하는 감마 나이프라든지 우리가 펫CT 많이 들어봤죠. 양정자
단층 촬영 장치. 이 PET-CT도 이러한 감마선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요 엑스레이 장치들이 이러한 전리 방사선에 속하게 되는 것이죠. 비전리 방사선은 뭐냐면 다음과 같은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마이크로웨이브들이 비전리 방사선입니다. 즉 방사선은 방사선인데 우리 인체에 들어왔을 때 우리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그러한 전자를 분리하지 못하는 방사선. 만약에 이런 자외선이나 가시광선이 우리 인체를 전리시킨다면 우리는 낮에 돌아다니면서 피폭을 받게 되고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암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은 다행히도 비전리 방사선인 것입니다. 자, 제가 앞서서 이렇게 연인 사이를 갈라놨던 사람을 전리 방사선으로 표현을 했고 갈라놓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없으니만 못한 이 사람을 우리가 비전리 방사선으로 표현했죠. 그런데 이 전리 방사선은 두 가지로 또 나뉩니다. 어떻게 나뉘냐면 직접 전리 방사선과 간접 전리 방사선으로 나뉘게 되는 것이죠.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이 사람이 나타나서 둘의 사이를 갈라놨죠. 즉 전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여성분한테 대쉬를 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직접적으로 본인이 대쉬를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이 남자가 숙기가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직접적으로 얘기를 못하니까 제 3의 조력자를 통해서 이 사람한테 대쉬를 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떤 게 더 이펙트가 큽니까? 본인이 직접 나서서 이 여성분한테 대쉬를 하는 것이 이펙트가 강하겠죠. 물론 조력자를 통해도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있다만 직접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더 낫겠죠. 따라서 우리가 전리를 시키는데 두 사람의 사이를 더럽힐 수 있는데 직접적으로 대쉬를 해서 더럽히는 방사선을 직접 전리 방사선이라고 하고 간접적으로 제3의 조력자를 통해서 전자를 분리시키는 이 둘의 사이를 갈라놓는 방사선을 간접 전리 방사선이라고 합니다. 그 조력자가 바로 OH-라고 하는 유리기인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굳이 오늘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렇게 방사선이 들어오는데 죄송합니다. 방사선이 들어오는데 지금 이 전자가 하나 이렇게 날아갔죠. 직접 전리 방사선과 이제 간접 전리 방사선이 들어왔는데 어떠한 차이냐면 직접 전리 방사선은 다음과 같이 차지를 갖고 있습니다. 플러스나 마이너스와 같은 이러한 전하를 갖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전하를 갖고 있는 전자가 이 직접 전리 방사선이 들어오면 전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튕겨져 나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간접 전리 방사선은 전하가 없기 때문에 차지가 되어 있지 않죠. 플러스나 마이너스로 대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들어올 때 얘하고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사선이 직접 얘한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들어와서 요 방사선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조력자라고 하는 OH- 유리기라는 것이 생기게 되고 그 유리기가 피해를 줘서 얘가 전리가 되는 방사선이 바로 간접전리 방사선인 겁니다. 어쨌거나 간접전리 방사선도 우리 인체에 해롭죠. 하지만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내가 대쉬를 하는 게 더 이펙트 큰 거죠. 즉 직접 전리 방사선이 다이렉트로 전자를 전리시키기 때문에 직접 전리 방사선이 더 해롭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직접 전리와 간접 전리 방사선을 봤더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르신다고 해도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 직접 전리 방사선은 뭐냐면 다음과 같은 하전 입자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간접 전리 방사선은 비하전 입자로 되어 있고요. 그럼 하전 입자가 뭐냐면 전하로 차지가 되어 있는 입자가 바로 하전 입자인 거죠. 전하를 갖고 있는 입자. 전하를 갖고 있지 않은 입자가 이 비하전 입자인 겁니다. 자, 여기는 유럽의 입자물리 연구소인 세른이란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을 보시다가 혹시나 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요 원통으로 된 요 주위를 자전거를 타고 쭉 지나가는 모습을 보셨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여기 노란 선으로 되어 있는 여기가 바로 이러한 원통으로 되어 있는 사이클로트론이 묻혀져 있는 곳이고 반경 한 27km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저렇게 27km나 저런 원통을 묻어서 어떠한 실험을 하냐면 다음과 같은 양성자, 이 프로톤을 빛의 속도로 가속을 합니다. 이 반경 27km 되는 사이클로톤을 계속 돌리는 거죠. 그래서 빛의 속도로 가속을 해서 빛의 속도에 가까워졌을 때 타겟을 때리는 거죠. 그러면 요 수소 원자가 부서지면서 여러 개로 부서지면서 여러 가지 물질이 나옵니다. 그 물질을 관찰을 해 봤더니 다음과 같이 12가지 물질이 나오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물질을 봤더니 가벼운 렙톤 계열의 물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자라든지 뮤온, 타우, 중성미자 이런 것들이 중성미자도 여러 가지죠. 그런 렙톤 계열의 입자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약간은 좀 무거운 쿼크 계열의 입자가 6가지가 나오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입자를 나눌 때 크게 어떻게 나누냐면 3가지로 나뉩니다. 중입자, 중간자, 렙톤 이렇게 나뉩니다. 렙톤은 이제 가벼운 계열의 입자인 거고 중입자는 무거운 입자인데 여기 있는 쿼크가 3개로 이루어져 있는 입자를 중입자라고 합니다. 중간자는 중입자와 렙톤의 중간이다 해서 중간자라고 하고 다음과 같이 쿼크 2개로 이루어져 있는 물질을 우리가 중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양성자는 쿼크가 3개로 이루어져 있는 중입자입니다. 이렇게 양성자 안에는 쿼크 3개가 존재를 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 원자핵은 다시 뜯어보면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양성자와 중성자가 공히 이렇게 쿼크 3개로 이루어져 있는 중입자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서 쿼크가 6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는데 그 6가지 종류 중에서 업쿼크와 다운쿼크를 보면 업쿼크는 플러스 3분의 2의 차지를 갖고 있고 다운쿼크는 마이너스 3분의 1의 차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성자는 업쿼크가 2개고 다운쿼크가 하나입니다. 그리고 중성자는 업쿼크가 하나고 다운쿼크가 2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양성자는 업이 2개니까 플러스 3분의 2짜리가 2개고 마이너스 3분의 1짜리가 하나니까 플러스 1의 차지를 갖게 되는 것이죠. 즉 양성자는 하전 입자인 것입니다. 중성자는 업쿼크가 하나니까 플러스 3분의 2짜리가 하나 있는 거고 다운쿼크가 2개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짜리가 2개니까 결국은 중성자는 차지가 없게 되는 비하전 입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에 있는 구성 물질이 뭐냐에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핵 안에 프로톤이나 뉴트론보다도 더 작은 쿼크 단위가 바로 이러한 입자의 저러한 차지를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런 방식으로 하전 입자냐 비하전 입자냐가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전 입자가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뭐라고 했냐면 어떤 현상을 일으키게 되냐면 이렇게 전자가 돌고 있을 때 이러한 하전 입자가 들어와서 전자를 분리시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직접전리 방사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간접전리 방사선은 어떻습니까? 비하전 입자이기 때문에 전자를 직접적으로 분리해낼 수는 없으나 조력자에 의한 OH- 유리기가 바로 그 전자를 분리시킨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전자를 직접 분리시키는 직접전리 방사선이 하전 입자인 거고 직접적으로 분리시킬 수 없는 방사선이 바로 비하전 입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원자핵 주위를 전자가 돌고 있는데 이렇게 방사선이 들어와서 전자가 분리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전리라고 했고 그러한 전리 현상에 의해서 다음과 같은
DNA의 변형을 갖고 와서 암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직접 전리 방사선과 전리 방사선과 그렇지 않은 비전리 방사선으로 나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자를 분리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으면 전리 방사선, 그렇지 않으면 비전리 방사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전리 방사선은 다음과 같이 전하를 갖고 있어서 바로 전자를 분리시킬 수 있는 직접 전리 방사선과 그렇지 못한 조력자를 통한 본인은 직접 전하를 분리시키지 못하지만 이 간접 전리 방사선에 의해서 OH-유리기가 이 전하를 분리시키는 간접 전리 방사선, 즉 직접 간접 전리 방사선으로 나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방사선이라고 하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 공간이나 물질을 이동하는 전자기파나 입자를 모든 것을 방사선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살면서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저건 에너지가 있다. 우리가 전등을 켜더라도 우리가 자외선을 맞더라도 뭘 하더라도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음파를 타고 마이크로웨이브로 가더라도 이런 것들은 다 뭐다? 방사선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방사선 하면 안 좋게만 인식이 됐냐면 우리가 방사선 하면 인체에 해롭잖아요. 그리고 맞으면 몸에 안 좋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방사선은 바로 의료 방사선인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우리의 인체에 있는 전자를 분리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방사선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방사선은 몸에 안 좋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좁은 의미의 이런 전리 방사선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러한 질문을 매스컴에서도 예전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MRI는 방사선이 안 나간다고 하는데 어떤 프로에서 어떤 매스컴에서는 MRI가 방사선이 나간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바로 좁은 의미의 방사선으로 따진다면 MRI는 방사선이 나가는 게 아닌 것이죠. 하지만 넓은 의미로 본다면 MRI에는 라디오 프리퀀시라고 하는 전자기파를 가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방사선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엑스레이, CT는 인체에 해롭지만 MRI나 초음파는 이 인체에 무해하지 않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그렇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엑스레이나 CT는 이렇게 방사선이 나가서 우리 인체에 있는 전자를 분리시킬 수 있는 직접 전리 방사선이기 때문에 인체에 해로운 것이죠. 하지만 MRI나 초음파는 우리 인체에 들어와도 전리를 분리시킬 수 없는 비전리 방사선이기 때문에 인체에 해롭지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저는 인체에 해롭지가 않지만 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인체에 해로운 게 덜한 것이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즉 MRI나 초음파 또한 인체에 무해하지 않나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즉 MRI나 초음파는 아직까지 유해한 게 밝혀지지 않은 것이지 즉 무해하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무해하다는 것은 무해한 걸로 끝나는 거지만 유해한 것이 밝혀지지 않은 것은 아직까지는 무해하지만 앞으로도 유해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시사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MRI와 초음파는 아직도 인체에 무해하다고 확정을 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까지 무해한 거지 앞으로도 무해하다고는 저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론적으로는 비전리 방사선이 인체에 유해한 게 크게 밝혀지지 않은 것 뿐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결론을 내고 싶습니다. 오늘 방사선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저번 시간보다 심도 깊게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방사선이 인체에 조사가 되었을 때 왜 방사선이 인체에 해로운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시고 여러분들의 구독이 저한테는 큰 힘이 되니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